30강 시작합시다. 이번 30강은 be going to, 그 다음에 there, need, 그 다음에 had better, used to 이 5개의 조동사 구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be going to는 현재 의도를 미래에 완수하는 경우다. 현재 의도를 미래에 완수. 그 다음에 현재 원인에 대해서 미래의 결과가 뻔한 거다. 즉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He is going to buy the car. 이것을 be going to로 자르지 마시고 구문을 이렇게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는 차를 사기 위해 가고 있다죠. 가고 있은 게 어쩌겠어요. 차를 사겠죠. 결과가 뻔히 보이죠. 그 다음에 차를 사겠다는 어떤 행위를 완수하겠다는 게 짐작이 되죠. 그래서 be going to는 미래에 완수하는 경우 또는 미래 결과 뻔한 경우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be going to를 이렇게 묶지 마시고 여기까지 끊읍시다. 그냥 그대로 지어가세요. 그는 가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차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be going to가 미래의 결과가 뻔히 보이죠. 그래서 will하고는 좀 차별이 생깁니다. 그래서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하면 너란 사람이 결혼할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너 언제 결혼할래? Lila is going to lend us a camera. 라일라가 우리에게 자기 카메라 빌려줄 거야.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확신을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I'm going to complain. 나 불만을 얘기할란다. 뭐 한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나 불만 얘기하려고 나의 의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원인에 의한 미래 결과는 경우 You are going to get soaked. 너는 흠뻑 젖을 것이다. 지금 얘가 무슨 물장난을 한다 할지 아니면 비가 오는데 막 밖에 나간다 할지 그런 경우에 결과가 뻔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There is going to be trouble. 반드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지금 일하는 과정에서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야. 그러니까 번역할 때는 문제가 생길 거야,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 마시고 반드시란 말을 없지만 집어넣어 주시면은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될 겁니다.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 같다. 왜? 지금 상황이 날씨가 찌뿌둥하네. 그죠? 그래서 be going to는 그런 숨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사절이 따르죠. If you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난다면 너는 절대 그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조건부사절이 있을 때 주절에서는 will을 대신해서 be going to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네가 지금 떠날지 안 떠날지 모르잖아요. you라는 사람이 지금 떠날지 안 떠날지 확실하지 않은데 결과가 뻔히 보입니까? 결과 안 보이죠. 그래서 be going to 못 써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가정법에서 be going to를 사용한다. 왜? 그야말로 가정이니까. 어떤 상황을 가정하잖아요. 상황을 가정한다는 얘기는 결과가 뻔히 보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가정절이 나왔는데, 조건절이 나왔는데, 요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일 1급 호텔을 기대하고 있다면 너는 실망할 거야. 이 사람이 1급 호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건부사절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1급 호텔을 1류 호텔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면 그 호텔에 가면은 실망할 게 뻔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망할 것이라는 미래의 결과를 현재 이미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가정이 아니다. 가정이라 하더라도 요 조건절이 막연한 가정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을 근거로 한 가정인지에 따라서 be going to를 쓸 수 있냐 없냐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거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법 규칙이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문을 많이 보시고 예문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감으로 잡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어입니다. 자, 대어는 니드처럼 지금은 거의 일반 동사화 됐어요. 근데 아직도 조동사 끼가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런데 긍정평서문에서는 조동사로 사용 못합니다. 이처럼 일반 동사 want to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는 탈출하기 원한다. 감히 탈출하려 한다. 긍정평서문에서는 완전 일반 동사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정문이나 의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사용되고 일반 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여기부터 보고 가시죠. 부정문이니까 캔낫처럼 되어놨었죠. 조동사로. 그 다음에 일반 동사라고 취급하면 don't want to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실 거예요. don't dare to 일반 동사입니다. 자, can they처럼 dare they 조동사로 사용이 됐죠. 그 다음에 do they want 생각하시면 want 일반 동사니까 do죠. dare 일반 동사니까 do로 받아서 의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일반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긍정평서문에서는 죄송합니다. 긍정평서문에서는 조동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예외가 또 있습니다. 문장 중에 부정적 또는 제한적 의미를 갖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긍정평서문에서 조동사로 쓰이기도 하다. 근데 이제는 드문용법이다. 그렇지만 드물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장을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He dare meet on your daughter. 그녀는 오직 그녀의 딸만 감히 만나려고 한다. 자, 이걸 거꾸로 하면 그녀의 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히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부정문이 지금 부정의 의미가 숨어져 있죠. 다시요. 다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녀의 딸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다른 사람을 감히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녀의 딸만 감히 만나려고 한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one need only reflect for a second. 우리는 오직 잠깐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런 부정의 의미가 숨어 있고 standards are lower than they need to be. 기준들이 또는 표준들이 그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보다 그 수준이 낮다. 표준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표준 수준이 어떤 기준 그 표준이 어떤 기준에 맞지 않다. 충분치 않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 important 의미나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형용사 important 중요한 뜻으로 알고 있는데 import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건 뭐 수입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거는 의미나 취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negative import, 즉 부정적인 의미. 그러니까 제한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숨은 뜻은 부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dare의 과거형은 dared 또는 dared 씁니다. 그냥. 그래서 the king was so hot-tempered. 그 왕은 성질이 매우 불같아서 아무도 그에게 나쁜 소식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감히 말하려 하지 않았다. dare의 과거는 dare 써도 되고 dared 써도 되고. 근데 지금은 그냥 dared 주로 쓰죠. 네. They dared not carry out their threat then. 그들은 그때 감히 그들의 협박을 실천하려 하지 않았다. 실천에 옮기려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생각나는데 설명하다 보니까 또 까먹어버렸네. 다음에 설명드리죠. 그 다음에 dar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to 부정사의 구조도 있습니다. I dare you to do it by yourself. 나는 감히 너에게 그것을 혼자 하라고 도전한다. 감히 이런 직역을 하면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관용어구로 그냥 야 하려면 해봐 임마 혼자 하려면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도전적으로 말할 때 I dare you to do 씁니다. 그 다음에 dare하고 they say가 감히 말하다를 합쳐서 dare say라고 그냥 한 단어로 쓰는 경우들 있죠.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부사로 쓰여서 I dare say 하면
I dare say 자체가 일종의 양보를 의미 갖는 부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I dare say, 감히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but he is still wrong. 그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틀린 거야. 그 다음, dare say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아마도 뭐뭐일 것이다. I dare say that she's right. 그녀가 옳다고 난 감히 얘기한다. 아마 그녀가 옳을 것이다. 그래서, I는 아마라고 해석하면은 당연히 해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녀가 옳지 않다면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녀가 옳을 것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dare say가 도주이나 연결할 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수거를 많이 쓰여요. for a dare say 또는 as a dare say 또는 on a dare say. 굳이란 뜻입니다. dare say 자체가 도주이나 연기로 그 뜻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I doubt 대절을 he will marry her. 그 다음에 doubt 대신 suspect 이걸 쓰면, 이 사전적으로 보시면 학생들은 특히나 doubt나 suspect 의심하다는 뜻이죠. 사전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는 그녀가 결혼할 거 의심해. 똑같은 의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doubt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don't think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녀하고 결혼할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결혼할 걸 의심하니까 생각지 않는 거예요. suspect는 그냥 think라고 여기십시오. 나는 그녀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 doubt는 뭐뭐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suspect는 뭐뭐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doubt하고 suspect 뜻 분명히 구분하셔서 그런 뜻으로 문장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had better는 전번에 한번 했었죠. 가정법에서. 자, 보시죠. You had better go to bed. 너는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다는데, 여기 시체 형태가 과거죠. 과거인데 해석을 할 때는 뭘로 해석을 해요? 현재로 해석을 하죠. 이유는 현재 사실에 반대니까. 잠자리에 안 들었는데 잠자리에 들으라고 현재 사실에 반대되게 얘기하죠. 자, 현재의 사실에 반대가 되면 가정법 뭐 씁니까? 과거를 쓰죠. 그래서 과거 동사 나와요. 그래서 had better가 형태는 과거인데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had better를 우리가 흔히 would rather나 would rather하고 똑같다고 보는데 약간은 다릅니다. had better는 뭐 하는 게 좋겠다. ought to와 should도 충고 의미로 사용 가능하다. 근데 지지난 시간에 had better는 윗사람한테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자 그랬죠. 윗사람한테 건방지게 충고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 대신 ough트와 should는 약간 도덕적인 또는 상황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 had better보다는 싸가지가 좀 더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had better나 ough트나 should는 윗사람한테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would rather는 뭐뭐 하는 표현이 좋겠다. rather ER 보니까 비교급이네요. 그죠? 원래는 비교급이었겠죠. rather. ER부터 따라서 다 비교급은 아닌데, rather는 동사는 아니니까, 부사니까 비교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had better하고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would rather, would just as soon, may as well, had best, would rather 있는데, may as well은 약간 비꼬는 투나 뭐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may as well도 may에서 다시 한번 강해 보시면 may as well하고 had better는 의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I would sooner leave the decision to you. 나는 차라리 그 결정을 나한테 맡길래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I would just as soon eat at home. 나는 차라리 집에서 먹겠어. 집에서 먹겠어. 그 다음에 you may as well pay at home. 너는 즉시 돈을 내는 게 좋을 거야. 그 다음에 had better 대신에 had best 쓰기도 합니다. You had best forget the incident.
너는 그 사건에 있는 게 좋겠어. 이렇게. 헤드 베러 대신에 베스트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I'd rather 또는 I'd sooner live in the country than in the city. 도시에서보다는 시골에서 살래. 이럴 때. 메이에서 지금 제가 이걸 결국 찾고 말았는데, 자, 메이에서라고 헤드베터는 같은 의미라고 하지만 메이에서는 충고라기보다 약간 자신이 없거나, 그때 제가 자신이 없거나 했죠. 주저하거나 자신이 없을 때 주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약간 비꼬는 말투다. 그래서 메이에서라고 헤드베러는 의미상의 그 뉘앙스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베러가 비교를 나타낸다. 헤드 위 베러 낫고 우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would it be advisable if we don't, 요거 가지고 과거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가지 말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안 가는 게 좋지 않아. 만약 우리가 안 간다면, 안 간다는 것이, 안 간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말이겠죠. hadn't we better go, 우리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not가 여기 붙였죠.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좋다. 가지 않다죠. 근데 이것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의미 다르죠? 지금 자꾸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 반복하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우리말도 헷갈리네요. 그죠?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것은 어부정어죠. 문장 전체는 긍정문입니다. 낫지 않을까? 근데 안 가는 게. 이것은 문부정어예요. 문장 전체를 부정해요. 더 좋지 않을 거야. 가는 것이. 그죠? 그래서 의미차 있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would rather나 had better의 부정은 반드시 would rather not 또는 had better not.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바로 not 붙이면 안 됩니다. rather 뒤에 not 붙여주는 거죠. had better의 부정도 had better not죠. 근데 이제 의문 고칠 때는 부정의문에서는 not를 had하고 not를 찢어도 되고 이처럼 붙여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had better 대신에 better만 쓰기도 합니다. 왜? 발음에서 D가 저로 안 들려요. 빨리 가면 you better. 근데 you to가 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그냥 you better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버려요. 잘못 쓰는 거, 잘못 쓴 용법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인포말하다. 근데 쓰긴 쓴다. 그 다음에 head best는 아까 저기 나왔죠. 몸 하는 게 좋다. 근데 몸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원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어체나 구어체이거나 또는 non-standard하다. 표준어는 못 된다. We'd best be going 또는 you'd best not be too nervous. 너무 긴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정도. 헤드벨은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벨하고 동의 같은 의미를 갖는 어휘들 would sooner, would just as soon. 그 다음 이건 이제 아시는 거고, had best는 콜로키얼이고 would rather 이 정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used to는 뭐 하곤 했다. 근데 would하고 used to를 비교를 좀 해봅시다. would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동작이다. 그 다음에 used to는 과거의 규칙적인 동작이다. 그 다음에 과거의 상태다. 근데 현대 미국 영어에서는 used to가 과거의 불규칙적인 동작에도 사용이 되고 규칙적인 would가 규칙적인 동작에도 사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했다가 안 했다가 또 여러 번 했다가 좀 했다가 이렇게 불규칙이 would예요. used to는 과거에 규칙적으로 이렇게 동작을 한 게 used to입니다. 근데 자, 빨간 건 would입니다.
would가 지금 규칙적으로도, 규칙적인 동작에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used to도 불규칙적인 때 불규칙인데도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상태는 used to만 상태입니다. 쭉 뭐뭐해서 했다. would는 과거의 상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ere used to be a church on the hill. 과거에 교회가 있었었다. 지금 used 나오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There was 나오면 There was a church 이렇게 나오면 언덕에 교회가 있었어. 지금은 몰라요. 근데 used 나오면 지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would를 써버리면 교회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있다 없다 그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일 때는 used 못 씁니다. 그래서 used to는 과거의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과거의 동작 또는 과거의 상태. would는 과거의 규칙이든 불규칙이든 과거의 동작. 그러니까 규칙 불규칙은 지금 구분이 없어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과거의 상태에는 used만 쓴다. 그 다음에 규칙 불규칙을 구분하지 마시라니까 he would go to swim in the river all the time. 이렇게는 안 돼요. all the time은 항상이죠. 항상인데 would 쓰면 would는 불규칙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혼용한다 하지만 그래도 항상이니까 그 used to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법학자는 all the time 있는데 would 쓰면 이 문장 틀렸다고 봐요. 그래서 부사가 뭔가에 따라서 used to를 쓰냐 would가 쓰냐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used to는 과거에 뭐뭐하곤 했다. used to를 조동사 취급해라. There used to be a big tree here. 요건 상태네요. 그죠? 지금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걸 쓰면. 과거에 나무 있었는데 지금 없다. 여기다는 would 쓰면 안 되겠죠, 과거의 상태인 게. He used to go jogging every day when in university. 그가 대학교 때 날마다 조깅하러 가곤 했다. 여기다 would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would하고 used 혼용한다고 하지만 every day니까 날마다니까 완전히 습관적인 거죠. 그래서 습관적인 의미가 강한 used to하고 같이 어울리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습관적인 행위인지 불규칙 행위인지 대한 구분이 많이 없어졌지만 used to는 과거 습관적인 나부터 굳이 시간 부사구를 필요하지 않고 would는 불규칙 행위를 나타내니까 반드시 시간 부사구 필요하다. 이렇게만 나오면 in the spring 없다고 보면 새들이 그들의 오랜 서식지로 돌아오곤 했다.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몰라요. 근데 in the spring 봄이면 그들에서 돌아오곤 했다. 안 돌아간 새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would가 나오면은 이렇게 시간 부수가 반드시 따라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태니까 안 되겠죠. 교회가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가 used가 되면 동작을 나타내는 거지. 자, he used to come to see her. used가 오면 시간 부사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 이 말은. would가 오면 반드시 시간 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used to가 오면 시간 부사구가 딱히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그녀를 보러 오곤 했어. 근데 이것도 시간 부사가 있어야 문장이 완전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everyday 따위 습관적인 거나 항시적인 개념과 같은 시간 부사가 오면 used를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써주셔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would가 오면 시간 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used to가 오면 시간 부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는 게 좋다는 거. 그 다음 used to의 부정은 used to 쓰든지 또는 used not 쓰든지. 그 다음에 don't나 과거니까 didn't를 써야겠죠. didn't 플러스 used 써도 되고 used to 써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과거로 이미 됐는데 또 과거 형태가 오죠. 그래서 이것은 non-standard로 간주한다. 그는 과거에 무엇을 하거나 저런 게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
이런 문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는 과거에 담배를 피우곤 한 건 아니다? 안 피웠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He didn't smoke면 되는데, 요걸 저는 해석을 잘 안 되더라고. 그냥 단순 과거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요걸 그냥, 요거 빼고 해석이 됩니다. 그냥, he didn't smoke. 그는 담배 피우지 않았어. 담배 피우지 않곤 했어? 좀 말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used to가 들어가는 문장에 부정문이 나온 경우는 거의 문장을 못 봤습니다, 저는. 의문문은 나오죠. 그는 담배 피우곤 했니? 그는 담배 피우곤 했냐? 부가문도 쓸 수 있겠죠. 그는 담배를 피우곤 했어요. 그렇지 않았냐? 완료 형태는 had used to입니다. have 아니에요. had예요. 그죠? 그 완료 형태도 거의 안 봤습니다. 완료 형태도 거의, 이제 이것은 문법을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건데, 완료 형태도 거의 안 봤고, 부정문도 거의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used to로 공부하면 우리가 반드시 be used to도 같이 하죠.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이게 use가 사용이죠. 그러면 적용이라고, 사용이나 적용이나 비슷한 말입니까? 그러면 I am 그대로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used to Korean food. 나는 한국 음식에 적용돼 있다. 그죠? 적용돼 있다. 직역하니까 그렇게 됩니까?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익숙해져 있다는 뜻까지 확장이 되죠. 그러면 쉽게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그건 전치사죠. 뭐뭐에 적용되어 있다.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근데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면은 to는 전치사니까 동명사로 와서 명사과로 나와야겠죠. 한국 음식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to 다음에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오면 그래서 틀린다는 겁니다.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be 대신에 get 쓰면 익숙해지다. 그죠? 너는 익숙해질 거야. 영어 공부하는 것에. 그 선생님과 함께 영어 공부하는 것에. 금방. 그럼 used to하고 동의어는 accustom입니다. accustom은 custom에서 나온 얘기죠. custom 습관. 그럼 accustom은 습관들이다. accustomed면 습관 들어져 있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custom 습관. 여기다 AC 또 붙이니까 습관을 들이다. 동사가 되죠? 그럼 be accustomed 수동태가 되니까 습관 들어져 있다. 그래서 뭐뭐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be used to는 be accustomed to하고 똑같습니다. 이 to나 전치사예요. 근데 be accustomed to 구문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to 부정사 to로 생각하고 그냥 동사의 원형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 to는 전치사이므로 doing 형태, 즉 동명사가 와야 되지만 미국인들 실수로 be accustome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져서 구어체에서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해도 맞는 것으로 간주하는데가 돼, 하는데, 정식 문법, 간주하다가, 정식 문법에서도 현재는 맞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정식 문법에서 맞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퓨리탄들, 문법을 아주 꼼꼼히 따지는 문법학자들은 그래도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직 정식 문법으로 간주된지 안 된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e's used to Korean food. 요거 대신에 he's accustomed to 썼고, 그 다음에 he is to eating 동명사 나왔죠? 그럼 여기도 be accustomed to 다음에 동명사 와야죠. 왜? 여기 전치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냥 to 부정사인 양 to eat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used to에는 아직도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틀립니다. accustomed to 다음에만 동사의 원형을 써도 맞는 걸로 치는 사람들이 있지, be used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오는 것은 틀린 것으로 봐요. 근데 또 이것이 이제 세월이 가면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써도 맞는 걸로 될 수도 있죠.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언어는 변하니까. 그 다음 이제 be used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어가 뭐고 해석을 하는 방법 따라 달라요. 나무는 사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건 to 부정사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be used to 개념, 우리가 be used to 수어 개념이 아닙니다. 나무는 이용된다예요. 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능동으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people use wood to make a lot of
things. 사람들은 나무를 사용하죠. 뭐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거 그대로 와야죠. 이렇게. 수동태 고치니까. 그래서 be used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왔다 해서 무조건 틀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건 to 이하는 be used to는 수동태고 to 이하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이번 강의도 제가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시간을 끊으려고, 그걸 짧게 끊으려고 하는데도 시간이 길어지네요. 자, 다음 강의는 31강인데요. 동사의 특수용법.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동사의 성격들.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설명한 거 아니고 예문 들어서 예문을 많이 익히시라는 얘기고, 빈도부사가 빈도부사의 뜻으로 사용돼 수량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31강 때 뵙겠습니다.